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대한민국 관광 수도를 자부하지만 강원도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코로나 때문에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각국의 공항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어서 강원도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명의 대만 여행업계 사람들이 강원도를 찾았습니다. 레고랜드 구석구석을 돌며 관광 상품 가능성을 살핍니다. 天因为现在有这个乐高乐园新开幕的亚洲最大，我们可以亲子一起来玩。秋天我们可以上雪岳山、南怡岛赏枫，冬天当然是重头戏，就是来我们的平昌滑雪。 이들은 사막산 호수 케이블카와 홍천 비발디 파크도 둘러봤습니다. 이후 강릉 아르떼 뮤지엄과 커피 체험도 합니다. 대만 여행사 관계자들이 강원도를 찾은 것은 3년 만의 일입니다. 강원도가 코로나로 끊어졌던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젠걸음을 놓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외국인 관광 시장은 침체 상태였습니다. 코로나 이전 강원도에는 한 해 300만 명 가까운 외국인 관광객이 찾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 74만 명에서 지난해 12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올해 일상 회복이 시작됐지만 아직 반등 기미가 없습니다. 공격적인 외국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청정 환경이 외국인들에게는 오히려 더 많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고요. 우선 대만과의 관광 네트워크 재건에 나섰습니다. 대만은 중국, 일본에 이어 한국을 가장 많이 찾습니다. 막힌 하늘길을 뚫는 것이 관건입니다. 올해 하반기 양양 타이베이 운항을 재개합니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무사증 입국 효과도 노립니다. 베트남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단체 관광객은 양양 공항을 통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국제선 운항 실적은 미미합니다. 10월부터 양양 베트남 하노이 호치민 정기 노선과 양양 필리핀 마닐라 전세기 취항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동계, 웰리스, 한류 촬영지를 중심으로 한 강원도만의 매력 포인트를 관광공사나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해서 본격적인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본 도쿄 나리타 공항도 양양 개항 이후 처음으로 취항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장 큰 시장인 일본과 중국 노선까지 개방되면 외국인 관광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지난 집중호우 때 큰 피해를 입은 홍천군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홍천군을 비롯한 전국 7개 지자체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고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전환해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8월 말까지 집계된 홍천군의 피해 규모는 79억 5천여만 원으로 특별 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60억 원을 넘겼습니다. 특히 도로 파손과 하천 제방 유실 등 공공시설의 피해가 75억 원으로 조사됐고 주택 파손과 농경지 유실 등으로 4억 원이 넘는 주민 재산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강원도가 지난 집중호우 때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피해를 입은 주민과 소상공인에게 31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며 지원 규모는 소상공인이 최대 200만 원, 주택이 전파나 유실된 경우에는 1,600만 원, 주택 침수는 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가장 피해가 컸던 횡성군에 10억 2천여만 원이 지급되고 홍천군에는 9억 4천여만 원의 지급이 예정돼 있습니다. 정확한 피해액과 규모는 중앙 심의를 거쳐 이달 초에 확정될 전망입니다. 사업 착공이 지연됐던 동해 신항의 민간 투자 부문인 석탄부두 건설 사업이 결국 허가 취소됐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자금 조달 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인데 신항의 핵심인 석탄부두 건설이 불투명해지면서 전체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 신항 건설 현장입니다. 북방 파제는 이미 준공됐고 방파 호환 역시 연말 준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항의 주변 시설물 건설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핵심인 부두 건설이 첫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동해신항 일부두인 석탄부두 사업 시행자가 사업 포기서를 제출해 사업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정부의 탈석탄 정책으로 석탄 물동량 감소가 예상되고 이에 따른 사업비 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 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해신항 민자 석탄부두 건설공사의 사업 허가가 취소되면서 전체 사업도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가장 먼저 추진돼야 할 석탄 부두 사업이 중단되면서 재정 사업으로 추진되는 2, 3번 부두 건설도 늦춰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2, 3부도가 정부가 한다고 하는 사업도 이게 혹시나 딜레이 되지 않느냐. 또 이 1부도는 삼척서부터 들어오는 철도와 그다음에 도로 이런 것들이 건설이 동시에 돼야 되는데 그래야지만은 동해 신항의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항만건설 당국은 재정 사업으로 전환한 2, 3번 선석에 대해서는 내년도 일괄 발주를 통해 조기 착공하고 사업이 취소된 석탄부두에 대해서는 민자 재유치와 재정 사업 전환 등을 놓고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이제 민자 투자자를 유치할 건지 아니면 재정 사업으로 전환을 할 건지 그 부분은 저희 해양수산부 본부 쪽이랑 협의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해신항 건설 사업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데 민간 투자가 좌초되면서 사업 추진이 계획보다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평당 1,000만 원을 훌쩍 넘긴 분양가에도 원주의 아파트 분양 시장 열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규제가 심한 서울과 수도권에 비해 비규제 지역의 이점을 누리고 있다는 분석인데 공급 물량 과잉과 금리 인상 등의 불안 요소도 여전합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달 분양을 앞둔 975세대 아파트 단지 견본주택입니다. 분양가는 3.3제곱미터에 1,340만 원 선으로 역대 최고가입니다. 최근 높아진 분양가가 그대로 반영된 건데 확장과 인테리어 옵션 등을 더하면 실제 분양가는 더 높습니다. 금리 부담을 의식한 듯 중도금 무이자 등 파격적인 조건도 내걸었습니다. 원주에서 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처음으로 1,000만 원을 넘긴 건 2019년입니다. 이후 반곡동 혁신도시와 태장동 소일택지 등 정부 정책으로 조성돼 땅값이 고정된 지역에서 분양한 사례를 제외하면 분양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원주 역세권 등 최근 분양한 4개 단지는 6개월에서 1년까지 원주에 실거주한 기간을 채운 사람만 1순위가 되도록 청약 기준을 강화했지만 모두 완판됐습니다. 높아진 분양가 속에도 원주의 아파트 분양 시장이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전매 제한이 없고 서울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이점을 누리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또 입지에 따라 실제 원주 지역 주민들의 주거 대체 수요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주나 강원도 주택시장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저평가된 측면이 있습니다. 적은 평형에서 큰 평형대로 이사를 한다거나 또 중고주택에서 이제 새 아파트로 이주하는 그런 대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여기 자체적으로도 수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금리 인상과 부동산 정책 변화, 추가 공급 물량 등이 관건입니다. 앞으로 원주에 공급될 신규 아파트는 이미 사업이 승인된 것만 7,000세대가 넘고 추진 중인 것까지 합치면 10,000세대나 됩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에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 확대 정책, 조정지역 해제 등 규제 완화 분위기도 있어 분양가가 재조정되고 정체기가 올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빛과 나무, 자연으로 빚은 조각 작품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호반 조각을 품다를 주제로 국내 정상급 조각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2022 한국 현대 조각 초대전이 춘천 MBC 호반 광장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작업을 시작했지만 100일 땀 흘리며 망치질하다 보니 죄인을 잊었고
작품은 그냥 돌이라는 제목을 남겼습니다. 나무에 달린 가지의 모습은 큰 강에서 갈라져 나온 물줄기와 같습니다. 나무에서 흐르는 수액은 땅에서 흐르는 생명의 강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작품명 나무에 흐르는 강과 같이 조각을 통해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를 표현했습니다. 이 흐르는 강은 나무에만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땅 속에서, 나무에서, 하늘에서 우리 마음에도 흐르는 것이 바로 나무에 흐르는 강입니다. 동시대 미술에서 조각이 갖는 의미를 탐구한 중견 작가들의 작품과 그의 새로운 해석을 더한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2022 한국현대 조각 초대전이 개막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모여서 결집되면서 서로 얽히고 설키고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결집을 표현했어요. 올해로 36회째를 맞는 이번 조각 초대전에는 74개 작품이 선보입니다. 수려한 자연경관이 작품에 새로운 의미를 더하는 것처럼 호반 조각을 품다가 이번 전시의 주제입니다. 어떤 일정 공간 안에서보다는 되게 자연스러운 공간에서 보는 것이 더 우리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느낌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이번 초대전은 춘천 MBC 호반광장에서 이달 27일까지 열리고 다음 달 1일부터는 인제 박인한문학관 야외광장에서 전시가 이어집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신임 강원연구원장 후보자로 선임된 현진권 전 국회도서관장 인사청문회가 오는 5일 강원도 의회에서 열립니다. 강원도 의회는 김희철 위원장을 비롯한 12명의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현진권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청문회를 통해 검증한다고 밝혔습니다. 현 후보자는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 비서실 시민사회 비서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현 후보자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주장과 특별자치도 특례 발굴에 대한 후보자의 전문성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강원도 교육감 선거 후보자의 선거사무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들이 자신의 지인들을 선거사무원으로 일하도록 권유하고 지인들에게 법정 수당과 실비뿐 아니라 식사와 숙박비까지 줬다며 사무원 2명을 춘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법에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강원도가 추석을 맞아 다양한 유통망을 통해 도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등의 판매에 나섭니다. 강원도는 오는 5일부터 서울광장에서 추석맞이 서울장터가 개최된다며 강원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24개 부스를 마련해 참가합니다. 또 농협몰과 같은 온라인 장터에서도 햅쌀과 사과 등 제수용품을 포함한 다양한 농특산물을 할인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할인과 특판 행사를 다양하게 추진해 판매도 활성화하고 소비자 부담도 덜 계획입니다. 춘천시가 추석을 맞아 오는 12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를 허용합니다. 중앙-제1시장, 풍물시장과 동부시장, 서부시장과 후평 1단지 시장 등 모두 9곳입니다.
주차 허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전통시장 이용 고객은 2시간 주차가 가능합니다. 다만 5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인 어린이 보호구역, 소화전과 횡단보도에서는 기존대로 연중 24시간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정부가 추석 명절에 택배 배송과 금융지원 안내 등을 사칭한 문자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며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과기부와 금융위, 경찰 등은 명절 기간 동안 선물 배송이 늘어난 것을 노려 택배를 사칭한 문자 사기가 많고 최근에는 재난지원금 신청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문자 발송도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택배 조회와 명절 인사 문자를 보내 휴대폰 원격 제어 앱 설치를 유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체 문자 사기 중 42% 정도가 추석과 설, 명절 기간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전화 금융 사기와 사이버 사기 등 7대 악성 사기를 집중 단속한 결과 보름 동안 158건을 적발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지난달 16일부터 29일 사이 7대 악성 사기를 집중 단속해 사이버 사기 127건과 전화 금융 사기 26건, 보험 사기 2건 등 158건을 적발하고 70명을 검거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경찰은 도내 17개 경찰서 진흥팀과 전담 수사팀을 동원해 집중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방관들의 정신 관리를 위한 소방 심신 수련원이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가 오는 2026년 준공됩니다. 사업비 445억 원이 투입된 소방 심신 수련원은 강릉 주문진 해수욕장에 들어설 예정으로 연면적 1,228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수련원은 심리치유와 상담실, 수중 명상치유실과 휘트니스 센터 등을 갖추고 있고 개원 후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는 소방대원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강원 최대 규모의 과학기술 지식재산 융합축제인 강원과학기술대축전과 강원 지식재산 페스티벌이 원주 치악체육관에서 개막했습니다. 오는 4일까지 열리는 올해 축전은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와 강원과학문화거점센터 등 20여 개 기관과 업체가 참여해 첨단 기술과 연구 성과를 홍보하고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작 전시와 이동식 과학버스 체험, 아이디어 플리마켓, VR 체험, 과학 골든벨 같은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또 유명 강사의 과학기술 콘서트와 유망기업 모의투자 오디션, ICT 창업 경진 대회가 열리며 온라인을 통해 온택트 전시관도 운영됩니다. 춘천과 원주 등 도내 5개 시가 국토부가 추진하는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에 선정돼 국고를 지원받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화를 통해 교통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 지원 대상에 춘천과 원주, 강릉 등 도내 5개 시를 포함해 전국 지자체 42곳을 선정했습니다. 국토부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교통체계 구축으로 각 지자체별 교통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등 이륜차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자의 30% 이상이 9월과 10월에 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2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이륜차 사망사고 38건 가운데 30%가 넘는 12건이 9월과 10월에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경찰은 배달이 많은 도심과 고령이 많은 농촌 등 장소별 특성에 맞는 이륜차 대상 교통 단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